네,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 가르치는 유희은 변호사입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이제 그 고시생일 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나도 강사가 되고 싶다, 그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던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된다, 뭐 그것도 반은 맞는데, 또 반은 맞는 게 뭐냐면은 좋은 선생님 만나면은 인생 필 수도 있고 아슬아슬한 커트라인에서, 나쁜 선생님 만나면은 내가 붙을 수 있는, 내가 1년 2년 허비하다가 인생 망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수험생이면서 선생님의 위력을 그때 느꼈어요. 어떤 선생님 만나는지 진짜 중요하다고. 더구나 수험생들은 인생 걸고 수험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인생에 대해서 뭔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 강사라는 거를 그때 당사자로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내가 나중에 꼭 나도 강사가, 좋은 강사가 돼가지고 좋은 영향을 주면은 되게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이제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어려워하는 과목이 행정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행정법을 가르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행정법을 잘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죠. 그때부터 법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분 별명이 신이셨어요. 그때 아무 인연도 없었어요. 아무 인연도 없는데 그냥 연락해서 찾아가가지고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강의 마치시고 국밥 사주시면서, 그 국밥 먹으면서 강사의 뭐 전망이나 뭐 어떻게 하면 강사가 되는지 그런 얘기 그때 해주셨었죠.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훌륭한 강사지만은 그럴 수 있는 이유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그분은 경찰 수험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본인이 경찰을 오래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본 직업을 하려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과목에 대해서도 경찰 실무와 사법시험 합격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어떻게 공부적으로나 또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는 실무적인 거나, 또 그분 자기가 어떤 직업군에 대한 얘기까지 모든 것을 이제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그분한테 주눅이 들었고, 나도 저 정도 위치가 돼서 좀 압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그때도 내가 공무원 강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해야겠다. 지금은 할 수가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서는 그때 이제 일단은 공무원부터 시작을 하죠, 제가. 그 12년 봄에 딱 감사원에서 그 변호사를 대상으로 5급 공무원 채용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이제 맞아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때 감사원에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이제 뽑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5급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제가 가르치는 행정법은 어느 분야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분야에 판례가 나거든요. 근데 모든 행정 분야를 조금씩 관장하는 곳이 감사원이에요. 그리고 국가행정도 보고 지방행정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실 국가직 공무원분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되실 지방직 공무원들도 만나게 되고, 저 스스로는 국가직 공무원이었죠. 그래가지고 다양한 행정을, 그래서 다양한 직군을 제가 다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이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감사원에 간 게 원하기도 했고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다 알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학생들한테 말을 할 때, 여러분, 왜냐면 행정법이라는 게 결국은 공무원이 무슨 일을 했는데 국민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거는 일이거든요. 그럼 공무원이 한 일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제가 학생들한테, 여러분,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공무원 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때 4, 5년 동안 공무원을 제가 해봤고 정말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잘못을 칭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때 두 가지 길이 다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학원 쪽과도 컨택이 됐었고 로펌 쪽과도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두 개가 다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때 제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강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로펌에서 행정소송을 그래도 몇 년은 구르고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로펌에 갔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법률 사건이 최고 전문가들이랑 몇 년을 구르면서 제가 했던 공무원들이 한 일이 하나 1심, 2심, 3심을 거쳐서 판례가 나오는 과정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판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건 결국 판례인데 글자는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 글자를 보면은 제 눈에는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말해줄 수 있고, 그런 걸 말해주면 학생들이 쾌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알면 판례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결국 오래가는 기억과, 그리고 마지막 시험장에서 헷갈릴 때 맞출 수 있는 그 단서가 되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제가 이제 판례의 배경을 말하거나, 아니면 뭐 판례의 뒷얘기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공무원 시절 얘기, 정말 그야말로 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수험생분들한테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뭐 청룡열차를 처음 탈 때 기분 같은 걸 것 같아요.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타다가 진짜 위험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어떤 그런 막 두근거림 그런 걸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고, 아 이게 정말 이게 만만치 않구나,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설레임도 있지만은 시작할 때는 오히려 설레임으로 시작했지만은 막상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한 명의 강사가 강사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부터 강사가 돼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또 그거를 또 좋게 봐주셔서 그 첫 강의를 꽉 차게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하는 거고, 변호사 때도 뭐 무슨 뭐 메인 신문사 막 논설위원이랑 뭐 거의 신문사 사장 뭐 기자들 수백 명 앞에서 강의할 때도 안 떨었어요. 그때도 안 떨었는데, 그때 이제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강의 시작하는데 안녕하세요 근데 이미 목소리가 떨리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인상적인 분들은 뭐 이제 이름도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프린트로 강의를 하는데 프린트에 이제 오타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어느 정도 강의가 무르익으면 한 500회 정도 하면은 오타를 싹 모아서 와요. 자기 연습장에. 그렇게 해서 그냥 툭 주고 가요. 이렇게 뭐 오다 주었다처럼 이렇게 딱 주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지금도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그분이 그 해준 걸 사진을 찍어서 1년 동안 제 카톡 배경화면으로 썼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이 제일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한테는 사실 그게 돈이라기보다 시간입니다. 수험생들은 강의를 듣는데 시간을 써요. 왜냐면 한정된 시간 안에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시간 중에 일부를 떼서 저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 학생이 이 강의를 얻었을 때 투입 대비 많은 걸 얻을 수 있겠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거를 내 강의를 들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혼자 하면 정리하기 어려운 거를 내 강의에서 혹은 내 교재에서 잘 정리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혼자 했으면은 어떻게 암기할지 모를 텐데 제가 뭐 두 문자를 되게 잘 따주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뭐 약간 미친 웃긴 드립이라도 해가지고서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다거나,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이해시킨다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기출문제 답 정도는 선생님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그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고서는 있어야 이 학생들을 이해시켜 줄 수 있냐,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랑 그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할수록 설명이 나빠지고 암기 위주가 되고 책 읽기 위주가 되고, 그럴수록 학생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분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다 씹어가지고 그냥 물처럼 쪽 빨아먹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주지만 아직도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어쩔 수가 없어요. 행정법이 너무 막내하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제 강의는 가성비가 높아지니까. 수험 적합적? 예.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지만은 그 수험 적합적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커리 전체의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의 어떤 특징을 제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시중의 어떤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기본서부터 이름을 기출문제 풀어주는 이름으로 내세우고, 책에서도 제일 처음에 문제부터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 그 설명에 부과하는 문제를 달아준 게 아니라 마치 프리뷰처럼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와 보여준 다음에 그 문제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해요. 제 거는 기본서인데 거기에 해설해 보면은 기본서처럼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막 하다가 갑자기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완전하게 수험 적합적인, 완전하게 가성비 있는,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그런 것을 좀 지향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험을 해봐가지고 그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훌륭한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해도 합격을 하지만은 정말 아슬아슬하신 분들, 조금만 좋은 선생님 만나거나 조금만 효율적으로 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그 아슬아슬한 분들, 그런 분들이 다른 데서 실패를 받다가 여기 와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2년 동안 이제 누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저를 쳐다봐주기 시작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요새.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수험생이 어떻게 들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당연히 이제 수험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인 거죠. 수험과 관련해서 이게 내 지식을 뽐내는 일일까? 수험생 이해를 돕는 일일까? 한 번 더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 뭐 서로 다른 책을 매칭해 줄 때도 이 책은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쓸 때 조금 편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거든요. 좀 넓게 범위를 잡아주고 싶은, 그럼 편해요.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한 페이지 단위로 잡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그때도 내가 이만큼만 더 노력하면은 나중에 애들이 시간을 이만큼 아낀다. 그 생각하면 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수험생이 편안해진다. 그 철학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효과를 본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압도할 만큼의 큰 기쁨을 또 많은 수험생들이 줘요. 진짜 그냥 갑자기 와서 선생님 이거 먹으세요 사탕 주고 가고 그냥 저를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고 제가 고마울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어떤 그 좋은 마음이 모여서 제가 일타가 된 것 같고, 그건 사실 제가 이제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떤 말이나 제 노력을 믿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말 다 갈아주기 위해서 더 실력도 높이고 또 드립도 만들고 두 문자도 만들고 정리도 해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선의 경쟁을 해나가면서 저도 뭐 결코 여기서 머물지 않을 거고요. 계속 더 향상해서 더 좋은 강의랑 교재로 늘 그 다음이 더 좋은, 그 멈추는 일이 없는 그런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